예,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3차 경상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가계획이 완전히 이제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계획도 곧 확정이 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계획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정철 교수님이 오늘 또 발제를 해주시는데, 국가의 방향성하고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이 가장 큰 역할을 주로 이제 사회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이 지금 이제 또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수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아주 이제 활발하게 지금 환경교육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대수 장학사께서 발제를 해 주실 텐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본 계획에 수립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 환경교육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창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오창길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생태전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오늘 우리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오늘 포럼을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환경교육 관계자 여러분,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전환 환경교육의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자연해번연구소 대표 오창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와 환경교육,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전환 교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타 툰베리라는 우리 스웨덴의 여학생 잘 알고 계시죠? 기후위기 시대에 관련된 여러 학생들과 시민들을 움직이게 했던 첫 단추가 됐던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에는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 기후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앙으로 인해서 환경재앙과 그 다음에 기후위기, 가디언이라는 잡지에서는 지난해 5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바꾸자라는 내용을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으로 좀 따뜻하다. 기후변화라는 단어 자체가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적신호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온실가스라든가 해수면 상승, 이상고온, 산불, 홍수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했던 기후변화 여론조사입니다. 국가나 개인이 노력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90%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또 90%가 온실가스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아마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를 막을 수도 있고 더 빨리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활동도 위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든가 최근의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행동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에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기에 제1회 포럼에는 기후위기를 막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청소년 단체가 와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뒤에 당연한 일상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어른들과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이죠. 아마 경상남도 교육감님이 아주 주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를 좀 한번 막아보자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 환경재난실에 선언을 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님이 모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에 보면 교육감님들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했고요. 우리 산업화 시대의 낡은 이념과 교육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생태 문명을 향한 학교 교육의 전환 방향에서 두 가지 점이 좀 저희가 시사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교육의 전환 방향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 수업, 블록 신설과 그 다음에 모든 학교를 에코스쿨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범교과 학습 같은 경우는 환경을 주제로 한 주제 학습들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최근에 수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환경교육의 접근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 사단법인 자연해본연구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생태전환교육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생태전환교육에는 학부모, 또 시민, 또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생태전환 교육의 내용들이 있는데 전문단체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 교실이라는 내용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표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생태전환 교육의 비전과 목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점 내용들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전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의 구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육과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전문단체와 연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연해본연구소는 중학교 서울 시내에 한 387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신청한 학교 132개가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 교실이라고 해서 주제 선택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전환기 교육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해본연구소가 생각하는 생태전환 교실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 소통하며 더불어가는 생태전환 교실, 그 다음에 학교 시스템과 연계하는 생태전환 교실, 체험과 실습이 있는 생태전환 교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생태전환 교실. 그 아랫부분들은 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 중에서 지금 생태전환 교육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민간학이 연계돼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태적 감수성과 그다음에 생활 양식의 전환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환경교육은 아주 열심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했지만 행동까지 가는 것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아까 우리가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이런 얘기를 비전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손수건이라는 건 작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해서 에너지 전환까지 또 생태 전환, 사회까지 좀 학생들과 고민하는 수업들을 해서 좀 해보려고 이름을 거창하게 환경교육이 아니라 생태전환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2개 중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111개가 지금 학교가 좀 조정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학사 일정이 많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도 많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111개 학교가 저희가 강사들이 찾아가서 함께하는 이런 생태전환 교실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 교사들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주제 선택과 전환 교육이 한 764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제 선택은 뭐냐? 저희가 자유학년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 나갔을 때 2시간 정도를 지금 9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90분짜리를 4회에서 8회까지 원하는 학급에 찾아가는 학습을 우리는 주제 선택 학습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전환기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전환기 교육은 뭐냐? 학기 말이라든가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는 학년 말에 비어있는 시간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주제 탐구 학습들을 하는데, 이럴 때 전환기에 좀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보자. 그러면 한 반뿐만이 아니라 한 학년을 전체를 뭐 8반이다 그러면 8번이 다 같이 똑같은.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기후위기 문제부터 뭐 녹색 소비까지 뭐 8개 주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선택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전환기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19,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하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제일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생태전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수업 요구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회에서 8회까지 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올해. 저희가 한 8가지 주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는 꼭 알려줘야겠다. 뭐냐? 기후위기로 달라지는 일상. 그러니까 뭐 북극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펭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상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좀 사실은 중앙 언론에서는 이 두 번째 2차 시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채식 선택제예요.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좀 담아보자. 육식 중심의 식문화를 좀 바꿔보자. 해서 건강한 먹거리와 채식 선택제라는 두 번째 자질을 가지고 아이들의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다 아시다시피 자원순환,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고요. 네 번째가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적정기술. 그래서 저희가 자유학년제는 어떻게 보면 또 진로교육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나 적정기술과 같은 내용들도 삼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녹색 소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다 연관되지만 녹색 소비를 좀 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생태전환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구성은 90분인데요. 도입, 그 다음에 동기유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탐구, 체험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과 참여, 정리활동으로 해서 매차 시에 아이들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활동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수업을 한 결과물인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특징은 아이들이 환경학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만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출간한 지구별 환경지시라는 만화를 처음에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아이들의 생각을 좀 넓히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자원순환 관련된 내용들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좀 담아보는 거고요. 이런 책의 내용,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환경재난과 기후위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복합적인 이런 기후위기라 만났을 때 우리는 구조적 재난이란 말을 하는데, 이런 구조적 재난에 대한 지금 폭염이라든가 지금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코로나19와 같은 거를 다 구조적 재난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깝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희의 모든 계획들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이었는데 그렇게 못 되고 지금 많은 학교들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영상을 8차시 내용을 주고 활동지를 줘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분야에 8개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했고 또 저희 자연의 번 연구소의 활동가들이 출연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미리 질문지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토론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1차시 기후위기로 달라지는 일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도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자연의 번 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수업에는 그냥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실천해요라고 해서 작은 것부터 아까 실천하기, 기후변화에 관심 갖기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생태전환 교실의 각 수업의 내용은 지금 그 참고도서가 있는데요. 참고도서들은 중학교 학생들이 좀 꼭 생태전환 교실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책들을 여러 권을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의 내용들입니다. 이외에도 강사분들이 가서 학교에 가셔서 관련된 자료들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전환 교실은 아무래도 111개 학교의 학생들이 30여 명의 강사랑 또 담임교사, 저희 사무국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전환 교실이라고 아마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는데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카페에는 활동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전환 그 활동에 보면 지구를 위한 청정 보이스라고 해서 청청 보이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실천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있는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조금 단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과 환경활동, 캠페인 활동, 아니면 환경정화활동 여러 가지 환경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민단체에 가서 뭐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차시죠. 저희가 보면 생태전환 활동 그 수업의 두 번째가 뭐였냐면 채식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채식 선택권에 관련된 거는 한 3가지 정도로 채식 선택권 설문조사하기라든가 채식 메뉴 시식하기라든가 기타 자율 제한 활동도 3가지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전환 교실에 그 청청보이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2차시에 그 건강한 먹거리와 채식 선택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 3가지 정도를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채식 선택제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 두 번째는 채식 요리 메뉴를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채식 선택제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고민하면서 3가지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펼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기후위기와 그 환경교육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교실 뿐만이 아니라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은 학교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서울 지역에선 그랬는데요. 이런 서울시 교육청과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함께하면 그동안 우리가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그냥 머물렀던 작은 단위에서 논의됐던 것보다 좀 더 확장성이 높겠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19나 기후위기 문제를 보면서 이런 글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미래사회는 검은 백조로 불리는 예측 불가능성을 해결하는 창의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심 탈레브가 말한 검은 백조나 일어날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치르게 하는 사건으로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인식과 전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 20여 년간 사실은 민간에서 사회환경교육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도 확장이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나 그다음에 코로나19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관점과 태도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존 방식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는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는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내용도 이런 절박성에서 행동을, 그다음에 생활 방식의 문제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의 해법은 기술 개발 및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 같은 사회환경 교육을 하는 분들이 오늘 많이 보실 텐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와 그 다음에 교육청, 경남은 좀 많이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교육청이 좀 연대한다 그러면 지금 환경교육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사람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환경교육 포럼에서 앞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우리 사회의 과제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생각했으면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늘 아마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토론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음 기회에 좀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좀 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전망과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정철입니다. 경남 환경교육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환경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아우르는 그러한 환경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생태계에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유엔이 지속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다시피 빈곤의 퇴치라든지 또 경제적 성장이라든지 또 국가 간의 정의와 평등, 화합에도 역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와 또 일자리 감소는 그만큼 유엔이 설정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또 학습지를 통한 교육, 또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시피 대부분은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기 보다시피 온라인 개학이라든지 또 순차적 등교 수업이라든지 교육에 큰 영향을 지장을 받고 있는 셈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우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시키고 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설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획기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SDG 기반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선 자료에 보다시피 온라인 원격 수업이 강조됨에 따라서 이러한 원격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문맹에 대한 퇴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와 기반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잘 갖출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고,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그 원격 교육 수업에 대한 교수 학습의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의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침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 개선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물론 그 성과는 나타나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025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인데요. 자연 채광이라든지 환기시설, 자연 친화적 학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런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통신 기술 기반, ICT 기반의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학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간 혁신에 대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교와 사회가 같이 연결되는 관점에서의 그린 스마트 교실, 그린 교육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면 환경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교육 패러다임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를 보면요.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또 도시와 농촌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 13, 14, 15년은 거의 비중이 비슷했다고 하면 2016년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1순위로 꼽았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후변화가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 패러다임에 관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시대의 구분을 계몽의 시대, 지식의 시대, 체험의 시대, 참여의 시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환경에 대한 운동적인 계몽적인 측면에서 최근에는 직접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시대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또 국가 단위에서 또 광역 단위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1차, 2차 종합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 와서 그러면 기존의 환경교육이 이런 관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좀 아우르는 지속가능 발전 시대라고 하는 관점이 좀 도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런 관점에서 환경교육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아우를 수도 있고요. 또 동등한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환경교육이 그냥 단순히 환경교육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측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좀 관점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환경교육이 금년도에 원격 온라인 수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각종 환경교육 기관이라든지 연구 이런 데서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단순히 기존에 그냥 바라보던 자연에서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 전반적으로 또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에서 시스템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과거에 소비 지향의 그런 물질 문명주의 또 사회 경제 체제 이런 활동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인간 생활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주목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시민들이나 청소년,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시스템 변화적인 측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한 연구자가, 연구단체에서 건강한 행성을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환경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행성 지구를 소모하는 그런 지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지구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론적, 접근론적인 수단으로서의 환경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시대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행성 지구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환경교육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에 공생관계를 보다 좀 잘 우리가 탐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국가의 환경교육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최근에 환경교육으로 녹색 전환을 앞당긴다는 그런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서비스를 기존보다는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관련해서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그런 노력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에서 제가 학회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그 연구의 일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성격과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2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종료하는 시점이고요. 내년부터 제3차 종합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전문가라든지 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오프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안이 발표가 됐고 현재는 10월경에 공청회 개최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쯤에 최종 연구 보고서가 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비전은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설정을 했습니다. 환경 시민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요. 최근에 환경교육이 그저 바라만 보는 환경이 아니라 직접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 실천을 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환경시민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환경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생소한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국민 누구나 평생 일생에 걸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 기회를 좀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환경학습권 보장을 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 누구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실천을 통해서 환경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에 목표 설정을 두었습니다. 정책 영역은요, 기존의 국가환경계획에서의 정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학교, 사회, 기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학교, 사회, 기반 이외에 협력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사회의 협력이라든지 또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라든지 또 국가와 지역 간의 협력, 또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환경교육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단위에서의 정부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에서의 협력을 많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교육 추진 기반은 말 그대로 제도적인 관점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이라든지 또 국가나 광역에서의 환경교육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이행, 그리고 국가의 환경교육센터, 광역 지역 단위에서의 환경교육센터 이런 기반 쪽에 좀 중점을 둔 것이고요. 학교의 환경교육은 다들 예상하다시피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하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 환경부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유아에 대한 환경교육, 그리고 대학에 대한 환경교육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을 했고요. 사회환경교육 확대 부분은요, 사회환경교육 기관에 대한 지정제라든지 또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지도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취득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운영 체계를 좀 확립하는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환경교육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협력 체계 구축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 환경교육 협력의 강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은 크게 6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강조된 글씨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환경교육, 그리고 융합형 환경교육, 그리고 실천 의지를 갖출 수 있는 문제 해결형 환경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조금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환경 교육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으로 영상 녹화를 하는 부분이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요, 이렇게나마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 교육의 이런 원격 교육의 이런 접근성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 기후위기, 기후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가 환경교육의 좀 공공성이라든지 자율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양적인 분만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이제 환경교육이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지역 기초 단위에서도 지역에 대한 환경교육 계획이 잘 추진되고 이행됐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행관리 체계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정책 영역별로 이행 과제가 있고 세부 이행 과제 그리고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교육팀에서 시도 자치단체 시도별로 이 종합계획 시안을 배포를 했었고요. 저희 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도 이미 온라인 의견 수렴 때 일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개요된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 구축은 말 그대로 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의 이행 체계를 확보하는 두 개의 핵심적인 그런 이행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이행 과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뿐만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강화가 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작년에 추진하다가 지금 올해 다시 이제 전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행관리 체계에 필요하다든가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환경교육을 잘 추진하려면 재원 확보가 좀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환경교육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이행 주체가 좀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좀 부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조될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환경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털 사이트만으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단위에 대한 통합 정보 시스템 좀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국가의 매년 환경 백서는 발간이 되는데 환경교육 백서는 한 번도 발간이 된 적이 없고요.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환경 백서에 그래서 환경교육 백서 발간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환경교육 이행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좀 구축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의 환경교육 계획이 서로 연계되는 정합성 이런 부분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자, 학교 환경교육 강화는 아마 시도교육청의 환경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잘 추진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있는 반면에 또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도교육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모이셔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또 아주 고무적인 일로 올해 환경교육 교사를 임용시험을 거쳐서 뽑는다는 그런 보도도 아마 접하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구축이 필요하겠지만요. 학교 환경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또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조금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국가 단위에서의 환경교육 지원과 이행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부 이행 과제와 추진 사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짧게 한번 제목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에서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하고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몇 개 시도교육청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몇 개 학년에 의무화하는 그런 시도도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환경교육이 기후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단위에서 어쨌든 잘 녹아 들어가서 환경교육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내 통합적 환경교육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학교 환경교육의 좀 기초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육대학교 또 사범대학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환경교육 좀 지원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과목을 개설하거나 또는 예비교사들의 그 연수라든지 또는 관련해서 뭐 관리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겠고요. 광역 단위의 학교 환경 교육 계획 수립은 아마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종합계획과 좀 연동하는 또는 광역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유초 중등학교의 환경교육 계획에 대한 좀 실행 지원인데요. 환경부가 2019 누리과정의 개정과 더불어서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좀 지원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도 필요하겠는 부분이긴 한데요. 좀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교육, 기존에 좀 정형화된 보편적인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좀 심화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활동 지원도 필요하겠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관심 갖는 부분은 사회환경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교육은 기반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환경교육 인적 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 또 환경학습을 지원하는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좀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거나 또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 강화를 하거나 전문가 양성 역량 강화라든지 또 최근에는 환경교육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환경부에서 환경교육팀에서 입안되고 있긴 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학습권을 많이 보장을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좀 자발적인 환경학습, 그리고 기후위기, 환경재난 대응 환경교육도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 조성은 좀 사회환경교육 기관을 좀 체계화하는 필요성,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지정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생애주기 좀 맞춤형 환경교육, 누구나 환경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환경교육 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환경교육 단체들의 환경 역량을 좀 지원하는 부분,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환경교육 단체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의 기회가 점점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만큼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교육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 그래 일자리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모든 시민 대상의 환경학습 보장, 또 자발적 환경학습 활성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지역의 협력 기반, 그리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 또 국제 환경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마 예상하다시피 사회환경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학교로 진입하는 부분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물론 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해소되고 학교와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협력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가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활성화하고 확대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이행 과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 차원의 협력 강화, 또 지역 간의 협력 강화, 그리고 학교 사회 협력, 그리고 기업, 기관, 민간 이런 부분들의 협력, 그리고 국가 간 한중일 환경교육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외 다른 국가 또 보다 다양한 환경교육, 민간 단위에서의 환경교육 협력도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력 강화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부분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 단위 환경부 내의 협력 그리고 국가 단위 정부 부처 간 협력 부분이 좀 있고요. 국가와 지역 간의 협력 강화는 좀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 협력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 협력은 보다 조금 내실화된 그런 강화를 할 수 있는 좀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기관, 민간의 협력 대상 확대, 그리고 국가 간 환경교육 협력 활성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민간 협력 확대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이 그러면 광역 단위의 환경교육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좀 잘 정합성이 되도록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환경교육, 특화된 환경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국가와 지역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서로 연계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환경교육 계획이 적정한지 이행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해서 이것을 차제에 국가 단위 환경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또 이것을 평가 관리를 완료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전망과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힘든 환경교육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부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아마 새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환경교육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좀 계기를 삼아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환경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환경교육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남 환경교육 포럼을 통해서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환경교육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3차 경상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찬우입니다. 당초에는 사전 연구였으나 이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3차 계획으로 변경하여 지금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번 제 발표 목차는 계획의 개요, 그리고 이제 교육 현황, 그리고 2차 계획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이제 3차 계획의 방향과 또 이제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제 방향 수립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 계획이 내년부터 바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차 계획으로 앞당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립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에 수립된 환경교육 종합계획, 종합계획 수립이 원래 이제 법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는 2009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매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구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담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 우리 도민들 교육에 대한 그런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을 계획입니다. 3차 계획에서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계획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시민을 양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프라 구축 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남도가 시책이 있습니다. 관련 시책들 그런 것들하고 또 연계성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이제 지역 기반 환경 교육을 담을 계획입니다. 3차 계획, 원래 이제 가업 지수 내용은 여러 가지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어차피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업은 원래 당초에는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중간에 이제 3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 보고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게는 한 4차, 적게는 한 3번 정도 더 이제 자문회의를 거쳐서 사업의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12월 달 되면 본 과업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지역의 우리 환경교육 현황 관련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의 이제 환경교육과 관련된 법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그리고 또 이제 2017년도에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도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 제도 중에서 자치법규, 우리가 이제 조례라고 부르는데 조례는 경상남도는 2009년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보면은 제주,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주 빨리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지자체도 지금 이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있고 하나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중요하게 이제 정책 과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관련 이제 인력도 확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도 상당히 이제 증액된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교육 관련해서 국가가 지금 이제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 환경교육센터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우리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해양환경교육센터도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알차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 환경교육센터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이 2015년도에 광역 단위 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전라남도는 2곳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에도 2곳 이래 몇 곳 뭐 한 곳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이 요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광역 단위 환경교육센터도 해양 쪽으로 늘릴 필요가 해양과 연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지리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금 보면은 경기도에 13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가 하는 역할을 이제 분산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곳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행히 이번 8월 달인가 도에서 지금 이제 관련 센터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정되더라도 지원 체계가 아직까지는 안 갖추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제도 개선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 정책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뒤떨어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교육 지도사 또 우수 프로그램 인증 사업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이 부분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환경교육 훈련 재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재정도 그렇고 이제 인력 양성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점은 대만인데 대만에서는 환경교육 관련 이제 기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광역 단위든 기초 단위든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체계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금 체계들이 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기금들의 일부를 환경교육 기금으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의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환경 교육과 통합적으로 가는 그런 국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올해 3차 계획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연계한 환경 교육 계획을 지금 이제 주문도 받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흐름을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관련 법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국가 계획의 추진 방향인데 국가 계획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교육 기반 구축 그리고 이제 학교 환경 교육, 사회 환경 교육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3차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2차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는 점은 이제 협력 체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처 간 벽을 허문 이런 통합적인 이제 환경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비전은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가 개혁은 아무 정철 교수님이 충분히 이제 발표를 해주시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교육 인프라도 상당히 이제 경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수도 그렇고 교육 역량도 그렇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8년도를 전후해서 생긴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섭지 관련된 그런 센터들의 비중이 조금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들을 간단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창원이나 김해나 이쪽으로 이제 센터들이 조금 이제 우리 동부 지역으로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창의 창포원이나 지리산이나 뭐 통영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들이 많은 쪽으로 이제 센터가 뭐 입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륙 습지를 이제 주로 교육 테마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 생태, 연안이나 기후변화 이런 데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는 교육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내륙 습지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해왔지만 저쪽에 커리큘럼을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연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조정도 상당히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이제 환경부가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면 환경부가 인정을 해주는 제도죠. 근데 보면 이제 산청군이 상당히 이제 지정 프로그램이 16개로 많은데, 이렇게 운영 기관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리산에 있는 환경교육원하고
그리고 지리산은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두 곳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16개를 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그렇고 환경교육원에서 관련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창원지 인구가 꽤 많은 창원 지역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것을 이제 관련 프로그램을 확산을 시켜가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생활 오염이 중심이 되었죠. 뭐 우리 이따이 병이라든지 이런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이 많다가 이제 생태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지구적 환경 재난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의 중심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우리의 비전과 정책 목표도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계획의 성과와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게 있어서 뭐 간단히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2016년부터 그래도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환경교육과 관련된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매년 한 30억 정도의 환경교육 예산을 우리가 이제 책정이 되었고 2020년에는 사실은 이제 41억이나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행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교육 인원도 뭐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분야별 사업비도 보면 인프라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변화가 크게 없고 저 보시면은 이제 학교 환경 교육이 상당히 이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력을 확충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유형도 한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자연 환경이 높고 기후 변화 에너지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SDG 관련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나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이 낮은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역의 센터들이 역량이 갖추어지면 좀 더 균형 있게 이제 교육이 가능하도록 어쩌면 통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차 계획인데 2차 계획을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 이유는 2차 계획에서 계획상에만 있고 추진이 안 된 것도 있고 뭐 추진이 잘 된 것도 있는데 2차 계획에서 추진이 안 됐지만은 꼭 해야 될 것은 3차로 그대로 이제 가져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은 또 앞으로 이제 운영 체계를 좀 더 이제 조직화해서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할 생각입니다. 3차 계획을 보시면 이제 205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환경 전환 교육. 요게 이제, 비전의 안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한테는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그런 이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또 기후변화를 또 따로 떼놓고 교육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또 이제 우리의 또 생활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고 거기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합적인 그런 교육 커리큘럼,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환경교육 기반 현황화라고 한 것은 제도가 이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현실에 맞춰가고 학교 환경교육의 교육 과정 내와 조금 이제 연관성 있게 그 속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환경교육부 일상화 부분에서는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환경학습권을 보장을 해주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 기반 내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치법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뭐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율적인 이제 지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이제 자치법규가 조금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교육 지원 체계도 이제 환경부가 지금 이제 환경교육 도시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아마 올해는 우리 경남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내년에 관련 사업을 하니까 내년부터 이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환경교육 기금을 또 이제 뭐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으면은 또 어느 제도적으로 좀 이제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관련 이제 환경교육 포럼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교육청이 사업 따로 도가 따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통합적으로 조금 교육 체계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보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정보를 획득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손쉽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환경 교육 인프라 강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환경교육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열린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이제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전문성 그리고 기능 강화인데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이제 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도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제도를 갖추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점점 이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역량을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육자의 역량을 같이 이제 높여가지고 교육의 효율성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게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지금 환경교육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 환경교육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육도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센터별 교육 동선을 예를 들면 이 한 방향으로 돌려서 서로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이 가능하게끔 또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또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를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교육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대수 장학사가 상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고민했던 부분하고 정대수 장학사가 발표하는 부분을 이제 묶어서 이제 교육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체험 실천을 통해서 이제 생태 시민성을 쌓아가는 이런 교육들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사의 역량, 유아 교육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제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교육 부분은 이제 평생학습 체제 구축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사실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저런 것들을 이제 일상화시키는 교육 과정을 일상화시키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지역 대학 링크 사업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단체 지원 사업도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회환경 교육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시니어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퇴직하시고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재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오면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화 기반 환경교육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 기반 환경교육인데 이제 지역 만들기 사업과 이 환경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도 보면은 이 지역 공동체가 이제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살기 좋고 건강한 그런 걸 만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가정과 마을과 학교
또 그 사회와 이런 이제 네트워크 환경교육 사업들, 그리고 또 이제 KSDG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죠.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6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SDG하고 환경하고 지금 이제 연관성 있는 것은 목표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해서 이제 6가지 정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환경 교육과의 접목, 요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통영 RC에서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환경교육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가 올해는 거의 코로나 사태로 단절되었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환경교육이라는 게 경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네트워크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생태환경교육 담당 장학사 정대수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 환경교육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남교육청은 우리가 2008년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전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생태환경교육의 우수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을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태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고 우포에 우포 생태 교육원을 만들어서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자연 체험 학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자연업 우포늪 교육을 시작을 해서 자연에서 놀며 배우고, 그리고 경남교육청이 생명과 평화의 경남교육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자발적 시작으로 생태 환경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비 생태 탐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제비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면서 경남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에서 미세먼지 교육이라는 의제 설정을 먼저 하고, 지금까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남교육청은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존의 제비나 생태나 우포나 미세먼지와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른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제2의 코로나가 오면 우리는 또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된다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존의 북극곰의 절규에서 52일간의 장마에서 우리 동네 소가 외치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요.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한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낯선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기후위기 환경재난을 막을 수 있는지 어른들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7일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와 교실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그리고 2020년에 경남교육청은 20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교육 실천교사단 어벤져스 선생님 100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100명의 선생님께서 생태환경교육을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학교 텃밭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숲교육을 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양서류와 함께 개구리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남이 자랑하는 통영 환경교육 특구, 그리고 창녕 우포늪의 습지 교육 특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의 모든 중학교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나 1년 동안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의 학생들은 창녕의 습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교육청에서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교육, 습지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7개 지역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창원, 사천, 거제, 양산, 함안까지 7개가 되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은 바로 학교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럼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천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요일 오후는 지구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날. 앞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520주, 2050년까지 520주의 금요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20F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지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업을 한다든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플라스틱을 다이어트하자. 노 에너지, 노 플라스틱이면 좋겠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에너지와 플라스틱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애플 다이어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수건부터 코팅지, 종이까지 어쨌든 교육청부터 앞으로 보고할 때 교육감님께 보고할 때 종이 보고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때 현수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사실 현수막을 안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현수막부터 손수건부터 그리고 종이 보고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나부터 조금 불편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발자국을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찍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에는 아이조와 그린 지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은 초록의 그린도 있지만 우리가 지구를 그릴 수 있다라는 그린다의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생태환경 미래학교 그리고 초록학교, 학교 텃밭, 제비생태 탐구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학교들이 경남에 한 1000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00개 학교가 이런 아이조와 그린 지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미래학교 5개, 초록학교 63개, 숲교육학교 50개 학교, 텃밭교육이 119개 학교,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 20개 학교, 제비생태 탐구 프로젝트가 80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바로 채식입니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과 변화가 채식인데요. 그래서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청 직원 식당부터 월희에 채식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남교육청 공론화 주제로 채식급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교육청에서 채식급식을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실시해 본 교육청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라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는 고기 좀 먹어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채식급식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와 합의의 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런
지구 생태 시민 교육, 환경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토론 교재도 만들고 있고 계기 교육 자료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대전환은 인간 중심, 이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은 인간 중심주의에서부터 극복을 해야만 가능한데요. 나부터 불편하고 나부터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나부터 조금씩 불편해하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삶들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자연과 지구를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혹사하는 생태 잔혹 동화를 지금까지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동화는 앞으로는 생태 잔혹 동화로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어떤 반면교사로 이야기가 될 건데요. 지금 아마존의 불지른 회사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도 이제 석탄 발전을 하는 회사에는 교육청 금고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경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관념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예금한 돈이 내가 저금한 돈이 나의 미래를 좀 먹는 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탈석탄 금고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흥부와 놀부에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박씨가 주는 금은부화의 로또 대박이 아니고 가난하지만 놀부네가 아니라 흥부네는 가난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연대와 공존의 지혜를 보여줬던 게 바로 흥부와 놀부의 제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과 함께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앞으로 지구의 위기, 기후위기는 지구와 함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한국 전래 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방역, K영화, K음악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옛날에 콩쥐와 팥쥐에서 콩쥐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그걸 해준 친구가 바로 두꺼비예요. 그리고 지네와 두꺼비가 싸워서 지네로부터 소녀를 구해준 것도 두꺼비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꺼비 이야기나 제비 이야기나 이런 전래동화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은혜 갚은 두꺼비라든지 또 이번 코로나가 박쥐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들 장롱에 보면 박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박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혼 장식품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박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복을 준다고 박쥐 장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박쥐는 공존의 박쥐였는데 지금은 코로나의 박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이 코로나의 박쥐에서 공존의 박쥐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은 환경이 바로 인권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 그래서 2020년에 2050년을 생각할 수 있도록 2020 to Save 205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는 밥 한 공기에는 우리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수업 1시간에 지구를 위하는 공존의 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은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3차 경남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부분을 맡은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교수부장 남용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강화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환경교육 유인기관의 협업 강화에는 경남환경교육위원회 신설에 있어
경남도, 교육청, 강력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유관기관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연 이후에 경남 환경교육의 정책 및 협치 사업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 환경교육 담당자, 지역교육지원청, 기초환경교육센터 등 시군 단위의 지역환경교육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환경교육 현안 논의와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 환경교육의 정책, 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므로 경남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민들이 쉽게 환경교육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남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센터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경남 환경교육센터 운영 강화를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경남형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초환경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환경정책과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계획 수립 공모를 추진하였고 나아가 단계별 기초환경교육센터 사업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 환경교육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남 환경교육의 인식조사, 환경교육 포럼,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의 정기적 회의 추진 등 경남도의 사회환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체계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환경교육 인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먼저 경남환경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상급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또한 경남의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전문 인력 아카데미 운영, 환경교육 전문 인력 풀 관리 체계 구축 등 전문성이 확보된 환경교육 인재 양성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인재 일자리 창출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경남환경교육센터 전문 환경교육 인재풀 구성과 기업, 기관 등 대상으로 환경교육 강사 홍보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 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보유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경남형 그린 뉴딜과 연계한 환경교육 일자리 발굴이 사업도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민간 및 환경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졸업학교와 환경교육단체 인계사업 추진, 환경교육 중환을 통한 계기별 학교 환경교육 사업 추진 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또한 교원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 관리자 연수 운영 및 도교육청 생활환경교육 실천교사당 직무연수 등 다양한 직무연수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먼저 경남형 생태전환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 및 활성화로 마을 기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마을 단위 활동가를 양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태전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형 민관 산학 환경교육 발굴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교육 협치 사업으로 경남도의 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한 환경교육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민관산학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 경남형 환경교육 사업 발굴 추진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공동체 기반 환경교육 강화 사업으로 지역 환경교육 유관기관 및 공동체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사업과 평생학습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남이 그동안 람사르 총회 이후에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3차 경남환경교육 종합계획이 명실상부하게
경남의 환경교육 발전에 필요한 것들, 다양한 것들을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사회환경교육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번 계획을 통해서 많은 것이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5분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어렵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